사실 그저께 경기장에 처음 왔지만 고민도 많이 하고 제가 가야 하는 자리가 맞는 건지라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네, 이번에 생각해볼 표제어는 바로 징계 논란입니다. 이 표제와 관련해서 말씀 나와주실 김기범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자, 국내 프로스포츠에서 이 징계 수위를 놓고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네. 먼저 금지 약물 복용 그 사실 때문에 그 네. 징계를 받던 선수가 있죠. 바로 한화의 최진행 선수인데요. 네. 근데 이 선수가 사실 징계를 받고 그냥 출전하고 넘어갔으면 모르겠는데 복귀 전, 12일 날 복귀 전에서 홈런을 쳤어요. 그랬죠. 네, 그래서 또 한 번 논란, 이슈의 중심에 올라서는 원치 않은 부작용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저 복귀를 해서 홈런을 쏘고 뭐 속죄포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사실 복귀가 좀 빠르지 않느냐. 네. 또 뭐 이제 반면에 뭐 절차대로 다 뭐 했는데 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런 약간 좀 그 갑론을박이 있었죠. 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여전히 뭐 최진행 선수가 잘하면 약발 아직 남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못하면 못하는 대로 약발 떨어졌네. 뭐 계속 그런 반응들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논란이 된 게 이제 징계 기간인데요. 한 30 경기죠. 30 경기. 일이 아니고 경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한 달, 두 달 정도면은 이제 그 징계하다가 다시 그렇죠. 복귀해서 경기를 할 수 있는 너무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짧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수영 박태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금지약물 복용해서 처음에 2년 얘기 나왔다가 경감 받아가서 1년 6개월이거든요. 네. 그거면 선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간인데 그렇죠. 프로야구는 왜 이렇게 관대한가 이런 얘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30경기 출전 정지라는 게 네.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스타노조롤이라는 그 약물을 복용했었는데 네. 이 스타노조롤은 외인성 스테로이드라고 해서 신체 내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꼭 외부에서 섭취해야만 되는 그런 잠깐만요. 약물입니다. 여기 잘 아시죠? 너무 자세히 알고 혹시 있는데요. 스타 노조롤과 뭔가 아니, 아무런 관련 없습니다. 또 이제 프로레슬링, 또 미국 쪽이 좀 많이 하는 선수들이 예. 있어서 좀 알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스타노졸이 몸 안에 들어갔을 때 배출되는 기간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50일이라는 어떤 그 출장 정지 기간 중에 이게 모두 다 배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고요. 만약에 아까 레이디 제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남아있는 게 아니냐 검사를 해봤는데 그럼 이게 징계를 받기 이전에 남아있던 게 잔존된 건지 아니면 새로 복용한 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구분이 안 상태가 되는 거죠. 되는군요. 네. 최진행 선수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징계를 절차대로 다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오히려 문제가 있다면 이거는 규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네. 메이저리그 첫 번째 적발됐을 시에 그 출전 정지 경기 수가 80경기입니다. 거의 절반에 가깝죠. 그 메이저리그 한 시즌이 162경기인데 예. 절반에 가까운 80경기 세다. 출전 정지고 2차 적발됐을 시에는 전 경기 메이저리그 메이저리그. 162경기 전부 다 출전 전정. 정지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삼진 아웃제죠. 이게 삼진 아웃제는 이제 영구 제명이 되는 건 똑같습니다. 어쨌든 1차, 2차 적발되는 어떤 그 징계 수위가 그 메이저리그에 비해서 너무 약한 그런 징계가 맞습니다. 그 30경기 출전 정지가 도핑 위반 징계로서는 KBO 사상 가장 무거운 처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아이러니한 것이 또 이 선수가 받은 징계가 그 한국 프로야구 사상 최고 징계 수입니다. 그만큼 예전에 징계가 없었다는 건데요. 네. 예. 진가병 선수가 예. 삼성의 네. 진가병 선수가 지금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 네. 대표팀에 뽑히는 당시에 약물을 복용한 것이 걸려가지고 네. 한참 파문을 많이 일으켰는데 그때도 대표팀 탈락밖에 안 됐고요. 네. 국내 프로야구에는 따로 징계 없었습니다. 네. 또 2006년 WBC 때 박명환 선수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예. 그때도 마찬가지로 대표팀 국제 경기를 2년 동안 출전할 수 없다 이런 징계만 있었고 그때는 네. 그 도핑 위반 관련 규정이 아예 없었나 그렇죠. 봐요. 2007년부터 이게 도입됐고 도입된 2007년 이후에도 어떤 징계는 솜방망이 징계에 가까운 것이어서 네. 도핑에 관한 한국 프로야구의 인식이 어떤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스포츠맨십에서 신뢰가 깨지는 그럼요. 거고. 승부 조작과 마찬가지로 그렇죠. 볼 수 있는 건데 네. 메이저리그가 왜 이렇게 약물에 대한 징계를 강화했냐면 이 베리 본즈 사건. 베리 본즈가 홈런왕 아닙니까? 옆에 메이저리그 통산 최다 홈런을 때린 선수인데 그 네. 선수가 이제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한 것이 사실이 밝혀져가지고 메이저리그에서 세웠던 그 모든 기록들이 다 의심받고 어떤 조작탑들이 다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어떻게 보면 메이저리그가 최근 들어서 약간 인기가 최근 들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식의 어떤
신뢰를 떨어뜨린 점. 사이클 랜스 암스트롱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예. 약물 복용 하나 때문에 거의 뭐 좀 패가망신했던 그런 선수인데 그 약물 복용이라는 게 그 해당 종목을 그 근간을 완전히 흐트러 버릴 수 있는 큰 어떤 그 메가톤급 그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네. 이 경각심을 더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선수 개인의 건강도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이 스테로이드를 복용을 하면은 몸이 커집니다. 네. 근육의 그 생성과 발전이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예? 아, 저 근육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굉장히 크신데요. 네. 그래서 몸이 커지는데 문제는 심장은 그대로잖아요. 네. 심장은 커지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은 자동차 무게는 외형은 계속 커지는데 엔진은 그대로인 거예요. 과부하가 걸리는 그렇죠. 무리가 가겠네요. 그러면 이 차 엔진에 무리가 가서 결국 엔진이 멈추겠죠. 멈추지. 그래서 프로레슬링 선수들 거구의 레슬러들이 자다가 죽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심각한 것이요. 예. 이 미국의 한 스포츠 잡지가 미국의 육상 선수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네. 이 약물을 먹으면 100% 다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다는 전제하에서 네. 근데 대신 7년 뒤에 사망한다. 그런데 당신은 복용하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아, 예. 물어봤더니 근데 놀라운 것이 80%가 육상 선수들이 복용하겠다고 했어요. 7년 뒤에 죽는 것을 알면서도 죽는 걸 알면서도 올림픽 금메달에 대한 유혹이 그만큼 크다는 것인데 빨리 뭔가 결과를 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좀 유혹에 흔들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저 축구 대표팀의 강수일 선수 같은 경우에도 네. 발모제를 발랐는데 여기서 약물 성분이 검출돼가지고 지금 자격 정지를 먹었는데 뭐 6개월 출전 정지 이 정도면 꽤 긴 기간이고요. 네. 뭐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강수일 선수가 6개월 출전 정지라는 징계를 받았던 그 순간에 이제 최진행 선수는 복귀해서 그 속죄 홈런포를 때렸던 예. 그런 좀 아이러니한 일이 있었는데요. 좀 해당 연맹, 해당 페더레이션에서 보다 강력한 규제를 해야지 이런 약물의 유혹에서 선수들이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규제도 규제입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는 6개월 출전지, 누구는 50일. 이러다 보니까 같은 잘못을 저지른 상태에서도 이 종목에 따라서 이 징계가 달라지다 보니까요. 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 문제의 그 심각성을 인지를 해서 11월부터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이걸 일괄적으로 좀 정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김민구 선수 역시 징계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참 일고 있는데 2015 프로아마 농구 최강전에서 KCC 김민구 선수가 복귀전을 잘 치렀죠. 김민구 선수는 지난해 6월 이제 국가대표로 소집돼서 훈련을 받다가 그 와중에 이제 음주운전을 했고요. 또 굉장히 큰 부상을 입었었는데 별다른 어떤 징계 없이 이제 재활에 매진했고 이제 복귀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근데 문제는요, 이 김민구 선수가 출전했을 그 상황인데요. 네. 이 구단 보도 자료를 통해서 사과문을 발표를 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팬들은 이제 슬그머니 이제 들어왔다, 여기에 출전을 예. 했다 이렇게 해서 좀 비난 여론이 많이 일었거든요. 대한농구협회와 프로농구연맹에서 이제서 이제 징계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논의를 하겠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온 상태죠. 근데 그 뭐 약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리그에서 이제 뭐 처벌 조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문화된 규정이 없는 예. 곳이 많죠. 그 음주는 경기장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예. 이거를 경기장 내에서 있었던 일과 동일하게 취급해서 징계를 주고 제한을 가한다 이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네. 이 법적인 처벌을 또 받잖아요. 그쵸.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예. 음주 면허 취소가 되고 정지가 되고 이런 벌금 내고. 예. 메이저리그에서는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네. 그 추가적인 징계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랑은 좀 다르네요. 네, 아. 맞습니다. 구단이나 사무국에서 이제 징계를 내려고 하면은 예. 이것은 이제 이중 처벌이다, 안 된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예전에 추신수 선수도 이제 음주운전 관련해서 무리를 일으켰을 때 이 면허 취소라든가 정지 그런 어떤 행정 처분만 받고 네. 구단에서 별도의 징계는 없었죠. 근데 예를 들어서요. 예. 스포츠 대백과 PD가 네. 음주운전을 했어요. 잠깐만요. 아니 굳이 PD를 말씀하십니까? 기자는 음주 안 합니까? 저희들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방송국 내에서 추가적으로 앞으로 3개월 동안 이 프로그램 진행하지 마. 이렇게 또 추가 징계를 내면 기분이 어떠실지요?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PD의 경우하고 또 이 방송인들하고 달라요. 다르잖아요. 네. 다르죠. 그렇죠. 그런 사례들도 있고 사실은 뭐 잘하던 진행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그 프로그램을 하차를 하기도 했고 또 네. 그러니까요. 뭐 요즘 뭐 네티즌들이나 시청자들이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또 하차를 또 하고 요구하기도 또 하고. 맞아요. 하니까 개그맨 후배들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빚었던 후배들이 좀 있잖아요. 선배들도 그렇고. 어떤 친구는 팬들이 빨리 복귀하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네. 그렇죠. 어떤 친구는 아예 이참에 그냥 그만둬라. 은퇴해버려라. 은퇴해라. 뭐 제명시켜라. 뭐 이런 경우가 있어서 사실 방송사에서 그러니까 기간을
네. 충분히 자숙할 수 있는 시간을 어느 정도를 정해주면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저는 받아줄 그러면은 느낌은 있어요. 법적 처벌도 받고 네, 네. 그 방송국에서 추가적으로 그렇죠. 제재도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좀 명백했으면 예, 좋겠다는 얘기죠. 명확하게 오히려 그냥 네. 그 연예인이라든가 스포츠 스타에 대해서 너무 엄격한 규범을 들이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흔히들 이제 공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인은 실제적으로 공공의 어떤 안전과 복리에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이 유명인이죠, 공인이거든요. 유명인. 유명인일 뿐인데 단순히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생계 업무를 다 중단시켜야 된다. 정말로 그 사람의 가족과 뭐 부모들이 모두 다 고통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만약에 제가 자동차 광고 모델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음주운전으로 걸렸으면 당연히 잘려야겠죠. 그렇죠. 네, 그런 경우는 뭐 해당 사항이 있겠습니다만은 모든 생업에서 하차해야 된다. 이거는 너무 가혹하지 않나. 그러면은 이런 법적 생각합니다. 처벌만 받아도 된다. 네. 그 추가적인 저는- 제재는 불필요하다. 네, 그렇게 김기범 생각합니다. 기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 정서 조금 고려하면 네. 우리나라 정서에서 스포츠 스타, 방송인 다 공인의 유형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어린 팬들이 이 선수들을 보고 열광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 어떤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스포츠 선수들은, 스타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스포츠 스타도 공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이렇게 음주운전이나 이런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을 때 진심 어린, 진정성 있는 사과를 팬들에게 해야 됩니다. 팬과 사회에게 하고 네. 그에 걸맞는 행동을 보여줘야 되고, 예를 들면 사회봉사를 한다거나 봉사활동, 이런 쪽으로 좀 그 어떤 제한을 그쪽으로 둬야지 징계 몇 개월 정지, 자격 정지, 예를 들어 벌금 네. 이런 거로 가는 것은 좀 가혹하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일리 있네요. 약간 그 네. 솔로몬의 네네네. 지혜를 발휘하셨는데 적절하게. 음주 운전을 하고도 좀 처벌이 다르든지 좀 대응되는 추후 조치가 달라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참 많았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 프로야구의 그 고원준과 정찬원 선수의 네. 경우가 되는데요. 비시즌에 사고를 냈던 고원준은 출전 정지는 없고 벌금만 냈고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정찬원 선수는 시즌 아웃.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이 문제가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정찬원 선수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는 당연히 네. 당했습니다만 구단에서 징계받고 KBO에서 징계받고 그러니까 삼중 처벌을 그러니까요. 받은 예. 셈이거든요. 구단끼리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구단끼리라도 그 한 구단에서 내리는 징계는 똑같아야 돼요. 이 그럼요. 선수는 1군 선수 에이스니까 좀 봐주고 그다음에 좀 잘 못하는 선수니까 경기력에 지장 없을 테니까 더 가혹한 처벌을 내려가지고 뭐 출전 정지를 더 많이 준다거나 이런 식의 뭐 고무줄 잣대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뭐 잘하는 선수든 못하는 선수든 좀 형평성 있게 잘 네. 이렇게 처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참 쉽지 않은 주제로 소신 있는 발언해준 김기범 기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격 스포츠 시간 프로의 스포츠 대백과 저희는 다음 주에 좀 더 알찬 소식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